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신년 특별 기획으로 미중 정쟁 대예측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중요하게 저희가 살펴볼 이벤트가 있었다고요? 네, 미중 정상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절 바로 하루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3주, 취임 후에 3주 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다 통화가 된다 맨 나중에 한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제 패싱을 한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2시간 동안 통화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글쎄요, 연애를 할 때도 2시간 통화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시간 넘으면 진짜 찐사랑이죠. 그렇죠. 2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신통한 얘기, nothing special. 별 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각 그 나라에서 어떤 대화 내용을 좀 공개를 한 건가요? 그래서 백악관하고 이제 중국은 이제 그 관영 통신이나 통신에서 그 브리핑을 다 했죠. 우리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왜 3주 만에 했냐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의 의도적 패싱 혹은 중국의 자존심 지키기. 그래서 이제 3주 동안을 이제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미중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네. 그러는데 서로 전화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으로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맹하고 먼저 전화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중국을 좀 패싱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상이 아니야. 보통 같으면 원래 중국 먼저 통화할 큰 회사부터, 텐데. 큰 나라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것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먼저 전화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이제는 컸기 때문에 문제는 중국도 지금은 이제 이 핸드폰이 다 보급되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하고 어떤 액션을 보이는가를 14기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보면 꿇어준다는 느낌? 이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돌고 돌아서 이제 3주 만에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은 통화 시간이에요. 2시간. 그래서 2019년에 그 아르헨티나 그 베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 할 때 보면 그때는 만찬이 끼었어요. 점심 만찬을 같이 하면서 하는데 2시간 반 했어요. 거의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때도 2시간 반이고, 그 2018년인가요? 그때는 보면 그 정상회담 하는데 딱 80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건 전화통화로 서로 취임해서 서로 이제 안부 인사 트고 면 트는 시간에 2시간을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상당히 우라통이 터졌던 거 아닌가. 사실은 지금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그 2차 대전 수준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가 40만 정도인데 지금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49만 명 정도 돼요.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수보다 더 많이 이제 사망을 했고, 또 지금 부채 비율을 보면 미국은 독립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마다 돈 빌려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최고치를 가는데, 이번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가 부채가 2차 대전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것이 미국이 뭘 잘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중국이 이게 코로나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터진 거는 오히려 미국인 거죠. 상대방은 그렇게 또 다치지도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거의 우라통이 터진 상황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속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제끼고 가볍게 당선이 됐지만. 또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대통령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미국 사람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국은 이건 한 대 지어받고 싶은 그런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건데 보면, 크게 보면 그 미중 무역,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그다음에 국제 문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19라든지 세계 보건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뭐 그 대량 살상 무기 방지 이런 얘기들을 쭉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 이 내용들이 트럼프 때 얘기했던 것하고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온 얘기 다를 바이든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진짜 힘들 텐데, 이게. 받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우라통이 터져서 네.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이어지려고 하면 혼자서 2시간 못 떠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원맨쇼가 아니라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계속 토를 달면 그러면 계속 말이 이어지죠. 서로 말이 많았던. 그렇죠. 바이든이 네. 훈수 쪽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시진핑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거기다 다 이제 이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길어진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냥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백악관이나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추석 전날 전화를 했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서로 해석이 이제 서로 다른 것이 이제 중국은 그 황구시보라고 그 이제 관영지 같은 데서는 이게 음력 새해 전날 중국 국민에게 신년 인사를 전한 것은 시 주석과 중국 인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읽힌다. 이렇게 해석을 쓴 거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보면 이게 차이니스 아메리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화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해준 거다. 예의를 해준 거다. 내부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뭐 서로가 있는 해석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춘절 넘기면 거의 이제 3주가 아니라 4주가 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이후 전에는 데드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하여간 재미난 것은 바이든이 얘기한 것하고 백악관이 브리핑한 것하고 시진핑이 얘기했다고 하는 신화통신이 달라요. 지금 미국은 이 미국민의 안보, 네. 번영, 건강, 생활 방식을 보호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 사항이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을 우리가 건축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만을 겨냥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만 얘기를 꺼냈군요. 대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화통신에서 브리핑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 영토에 관한 얘기 하지 마라. 이건 네. 우리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말로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데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관한 얘기는 이건 네가 얘기할 사안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 이익, 영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미중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통제 처리해야 되고 미국의 핵심 이익은 중국의 핵심 이익은 반드시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존중해주고 평등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서로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미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는 것은 종합편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면 뭘 먼저 얘기했냐, 뭐를 강조했냐를 놓고 보면 중국은 이것이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만 미국은 인권을 갖고서 이것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권은 이제 중국이 약한 거죠. 중국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미국은 이번에 홍콩, 신장, 티벳, 대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전쟁터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토 문제를 건드리겠다는 얘기를 지금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유, 민주, 인권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중국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죠. 네. 잘 안 먹히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인도 태평양 쪽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인도, 호주, 그 일본 네.
이 지역이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사실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한국은 사실 살짝 벗어나 있죠. 그래서 언급이 없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놓고 보면 이제 두 정상 간의 얘기에서 놓고 보면 줄을 서야 되는 불상사가 있어요.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짝 빠져 있는 것이 이 전선의 영역을 이 동진아해나 여기가 아니라 이쪽 태평양하고 인도양으로 가져가면서 그게 우리가 조금 세이프한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영토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금 벗어나 있고 영토 문제는 대만하고 일본이 깊이 관여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게 기술 전쟁이나 무역 전쟁 이거를 이제 계속 하게 됐을 때는 우리도 필연적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이 미국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 동맹의 방향이 결국은 포위를 한다는 것인데 포위의 바운더리가 인도 태평양을 포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 호주, 일본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 안에 우리나라 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포지셔닝이 이것이 좀 떨어진다. 네. 그리고 대신 일본을 이것을 부상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 바이든이 얘기한 거 별 볼 일 없다. 이제 이 2시간 동안 영양가 없는 얘기만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요. 이 8년 동안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고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어요. 40년 동안 정치를 한 그리고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뭐 지금 뭐 최고의 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말은 우아하게 하지만 의미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왜 이제 바이든이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중에서 트럼프 때 얘기한 거가 별 차이가 없을까?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갖지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인가. 첫 번째,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는 것이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쟁은 바이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들이 하죠. 근데 장관이 아직 청문회 인준이 아직 안 끝났고 네.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략을. 그리고 더 급한 것은 지금 미국은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뭐 코로나19가 물론 지금 떨어지긴 해서 한 15만 명대지만 하루에 네. 이거 지금 막는 게 급하지 중국 때려주는 것보다 코로나 막는 것이 더 급해졌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전략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때려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국내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신 이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바이든이 뭐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중국이 우리 점심 먹어 치울 거다. 그럼 우리 굶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한 걸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생각을 놓고서 어떻게 보면 이 포장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약간 반중 여론이나 이런 걸 좀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고. 뭐 당연히 보시면, 있죠. 예. 그 역대로 지금 반중 뭐 정서가 최고로 높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 물을 타는 네. 뭐 손을 얹은 그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게 되죠. 그 선생님 궁금한 게 그러면 이 2시간 동안 통화에 코로나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그 관심인데 코로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19 문제를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것을 못했지만 이번 같은 새로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코로나 책임론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뭐 역할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는 결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볼 때 미국은 리더십을 잃었고 중국은 신뢰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 통제 시스템, 최고의 민주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가진 미국이 사상 최고의 최대 사망자, 최대 확진자를 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사회가 가진 시스템의 결함.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치명적인 약점, 이걸 적나라하게 다 내보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낙후된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지만 코로나를 28일 만에 잡았단 말이에요. 안정화시켰다고요. 그랬을 때 그걸 제기를 했을 때 중국이 예를 들면 대놓고서 우리는 28일 만에 했는데 니들은 어떻게 1년이 가도록 못 잡냐. 이랬을 때 이것이 이제 사회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으로 이게 부각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큰 싸움 나겠죠. 그게 되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으로서는 제일 두려운 것이 전 세계가,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책임론을 들고서 중국을 공략했을 때 이것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것을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아마도 그 전화통화의 의제를 조율할 때 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걸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통화 안 한다. 양측 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랬을 네.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 이 첫 통화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뭐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수의 노련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최고의 지금 미국에서 놓고 보면 정치인 중에 최고의 중국통이다. 그래서 이걸 물러보면 큰일 난다. 이유는 이 바이든은 1979년에 등소평부터 방문을 해서 2015년 9월까지 등소평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을 다 만나서 이게 회담해보고 협상해본 사람입니다.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바이든이 지금 42년생 78세고 시진핑이 53년생 67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치 경력으로 놓고 보면 그 50년이고요. 바이든은 이제 시진핑은 이제 38년 정도 되고요. 근데 신장이 180cm, 체중은 시진핑이 10kg 더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좋고요. 그리고 그 가족도 보면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이남 일녀 중에 차남만 이제 살아남았고 재혼을 했죠. 지금 있는 부인은 재혼이고 사이에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시진핑 주석도 이제 3남 4녀 중 아버지가 시중신 부총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름 그대로 이제 태자당이죠. 그리고 시진핑도 이제 결혼을 2번 했어요. 본래 부인은 이제 외교관의 딸인 커링링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의 부인이 이제 펑리위안은 그 뭐 중국의 국민 가수 이제 였다가 이제 시진핑하고 결혼해서 지금 딸이 하나 있죠. 약간 비슷한 분이 그런 느낌이 네. 조금 있죠. 근데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받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이든,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행사장에서 이 서로가 이제 뭐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부통령 때 이 중국을 왔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두장이엔일 겁니다. 그 청두에 있는 네. 거기에서 시진핑이 직접 가서 성도에서 이 바이든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이미 시진핑은 바이든과 1대1로 협상을 했던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이제 정상회담 상에서도 이제 만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무부 한영만찬 할 때도 이제 1대1로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래서 2017년에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만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1979년 이때부터 미국,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2001년, 2011년, 2013년. 그래서 중국의 4명의 지도자를 다 만나본 사람으로, 트럼프는 이 시진핑 주석이 어떤 수준일까를 잘 모르지만 바이든은 비교를 해보면 등소평 이후에 4명의 지도자 중에서 시진핑이 어떤 수준인지 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무섭고, 그렇게 되면 시진핑의 수가 뭔지도 사실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바이든의 등장에 사실은 긴장하는 이유도 아는 놈이 더 무섭다는 거죠. 까다로운 상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아킬레스건이 바이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터 바이든인데, 교통사고로 장남하고 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유일한 아들인데, 이 사람이 차이나 스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마약도 하고 무슨 뭐 스캔들도 있고 이런데, 아빠가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원 외교위원장부터 부통령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바이든이 중국 갈 때마다 따라간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실세의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직사 대접을 했을 것이고 또 중국이 그걸 절대 안 놓치죠. 그래서 이 헌터 바이든이 회사를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4개 회사를 만들어요. 네. 회사를 4개를 만들어서 이걸 갖고서 중국과의 거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수수료가 되든 컨설팅 팀이 되든 뭘로 돈을 받는데 그것을 회사로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레갈한 자금들이 이제 헌터 바이든 쪽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뭐 선거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반중 정서가 하늘을 찌르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초시켜야 될 나라에 이제 뭐 스캔들이 있는 돈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하여간 뭐 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문제는 이것이 흐지부지 끝났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증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돈을 준 것은 중국이 준 거지. 미국 안에서 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 봤자 네. 이게 조사가 안 되는 거죠. 현금으로 줬으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준 사람은 중국 영수증이 쪽이니까 중국 쪽이 증거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중국은 아마도 바이든의 아들을 이번에 프로텍션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바이든은 뭐 한 개 정도는 지금 이제 약점이 잡혀 있고 이것을 이제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협상의 카드로 중국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러나 지금 바이든을 보면 지금 바이든은 아주 우아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 에이블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제니 옐렌 재무장관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저는 옐런이 저렇게 세게 한 것도 놀랐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목은 우아하게 있고 밑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가서 세게 막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러 가서 문제가 잘 안 됐을 때 리더가 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이든은 정반대죠. 자기가 다 하겠다고 나가서 이제 트럼프는 예,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데 그게 바로 이제 용병술이고 지금 그 바이든의 이 전략에서 정말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과 싸우는 전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때를 보면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가안보국장까지 7명의 이 사람들을 보면 평균 연령 68세, 최고령 83세, 대통령도 74세고, 그리고 100% 백인 남성입니다. 네. 마초군단. 그래서 60대, 70대 마초공단이고, 남성 대 여성에 비하면 7대 빵. 근데 이번 바이든 정부는 이게 7명의 핵심 이 인력들의 평균 나이가 지금 55세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4명이 여성이고 3명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흑인계, 중국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움했을 때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무역전 USTR 대표인데 네. 이번 USTR 대표는 캐서린 테이라고 그 하버드 로스쿨 나온 대만계 중국 여성입니다. 근데 지난번 USTR 대표는 라이트하이저라고 이 조지타운 로스쿨 나온 83세 되신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83세, 45세. 그리고 여성 대 남성. 근데 여성도 중국어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중국계.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지금 나쁜데 대만계 이 여성을 USTR에 대표로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바이든의 용병술 이건 트럼프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을 놓고 보면 쉽지가 않고 더 이제 센 것은 이 바이든 때에 특별한 조직이 하나 생겼는데 NSC 안에다가 아시안 차르라고 아시아만 전담하는 실제로는 중국만 전담 커버하는 부서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오바마 때 피버트 아시아로 회기를 그거를 제안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아시아에 대해서 정통한 이 사람을 이 중국을 컨트롤하는 핵심 이 순회로 앉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손보겠다. 이게 지금 바이든의 전략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인선이 되고 실제 이제 업무 파악돼가지고 활동하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각을 완성하는데 청문회 기간이 보통 미국도 한 달이 좀 넘습니다. 네. 평균 37일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월 말 정도는 가야 청문회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업무 파악하는데도 한 석 달 정도 걸리면 한 6월 초 정도가 돼야 모든 것이 정비가 끝난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뭐 미국이 난리긴 한데 빨리 이걸 백신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1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백신을 누가 제일 많이 맞았냐가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 정도가 맞았는데 중국이 900만 명, 미국이 660만 정도였다. 그래서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제 뭐 스푸트니크 V 요 4개 정도가 지금 백신이 있는데 네. 그 중국이 제일 많이 맞았고 미국이 그 다음인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19가 이게 트럼프 때의 피크를 치고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1월 달부터 이게 급속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만 명까지 갔다가 13일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일간 확진자 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스크의 효과, 이 바이든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13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네. 그 국가별로 백신을 몇 명이 맞았냐 요걸 보니까 미국이 지금 5천만 명을 맞았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500만 명 뭐 이런 수준인데 하여간 미국이 지금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사를 맞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스피드라고 하면 미국은 아마 3개월 안에 이게 접종을 이걸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맞은 거가 한 45일 가까운 기간 동안 맞은 게 5천만이기 때문에 1차 접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아마 3개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건 끝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유도 마스크 쓴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그 방역 활동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했던 미국이 아마도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백인당 그 백신 맞은 걸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높습니다. 72명.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50명.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 15명 수준입니다. 100명당. 네. 근데 이것이 미국의 지금 뭐 시스템이나 의료 수준을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게 되면 네. 코로나19가 굉장히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 아마 2021년 상반기는 미중이 아마 그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허니문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몇 가지 따져봤지만 미국으로서는 내부 정비가 필요한 시간이 상반기까지가 필요하고 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저도 백신 접종이 끝나서 안정화되는 것도 지금 추가적인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도 6개월 그 시간 동안은 서로가 이제 허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그 사이에 나토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No action, talking only. 그래서 말은 세게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액션은 이제 안 하는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금년 상반기에 미중 관계에서는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액션이 있을 때가 더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나고 이 방역의 안정화에 자신이 붙었을 때 그때 미중은 본격적으로 싸운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고 또 그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백신의 안정화는 결국은 경기 회복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되면은 금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것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미중의 전쟁도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의 지금 백신 접종 완료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나 어떻게 보면 인선의 완료 그 시점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중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미중 갈등, 전쟁이 전개될지 우리가 또 예측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